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혹시 수면 부족이 뇌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인 수면 부족과 뇌 기능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브레인 포그 시리즈 6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바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브레인 포그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쭉 자지를 못하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멍한 상태로 집중이 되지 않는 날, 특히 나이 들수록 그런 날이 잦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다음 날은 간단한 약속도 깜빡깜빡하고 문장 하나 읽는데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고 뇌에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그 결과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최근 제가 인상 깊게 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낮에는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은 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야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잠을 충분히 그리고 깊게 자지 못하면 뇌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치우지 못하고 그 찌꺼기들이 뇌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다음날 우리는 멍한 상태가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일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포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수면연구소에 의하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사람은 며칠 후에 그 인지 능력이 48시간 깨어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두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면 부족이 하루 이틀 정도야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누적이 된다면 만성적인 브레인 포그, 심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일상 속에서 수면의 질을 낮추는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밤 늦게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규칙적이지 못한 수면 시간, 과음이나 야식을 하는 사람들, 어두운 환경이 아닌 TV를 켠 채로 자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겉보기에는 7시간, 8시간 잤다고 하지만 깊은 수면, 즉 뇌가 회복하는 수면, 그런 시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을 통해서 브레인 포그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하고 안정되면 뇌도 안정이 됩니다. 자기 전에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녁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몸과 뇌의 긴장을 풀어주면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상이나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취침 전 카페인, 과도한 알코올 피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게 되면 뇌는 서서히 맑아지고 아침에 개운하다, 생각이 또렷하다 라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화한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뇌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브레인 포그를 이겨내는 6번째 키워드, 바로 이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회입니다. 브레인 포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종합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